자, 2-1, 2번 하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 번 했던 문제잖아요. 네. 자, 일단 AB 구간은 무슨 운동한다? 직선 운동하죠.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죠? 네. B, C, D, E는 원 운동의 일부를 합니다. 맞아요? 맞아. 네. 자, 일단 B점만 보면 얘는 당연히 빗면 방향이 R자임의 방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빗면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C점은 뭐가 있어야 빗면 방향에 있고 빗면의 수직 방향에 있을 때 얘는 원 운동의 일부를 한다니까. 그런데 빨라진다. 맞아요. 그럼 빨라지는 방향에 속도가 빨라지는 그 힘이 있을 거고 원 운동하게 해주는 구심력이 있겠지. 그 두 개를 벡터 한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나와서 이 방향하고 이 방향 힘이 둘이 더해지니까 대충 이 사이 방향으로 형성되면 되겠죠. 맞아요? 네. D점에서는 뭐만 빨라지고 느려지는 거 없으니까 기준변에서는 구심력만 있으니까 원의 중심 방향만 있으면 되겠죠. 네. 나머지는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네. 2는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이가 뭐야? 2는 느려지죠? 그러면 원의 중심 방향하고 운동하는 방향 반대 방향 그 두 개의 힘이 벡터 합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답지에 있는 그림처럼 다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맞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예, 여러 번 출제됐던 문제예요. 기억하시라고요. 2-2번을 보면 AB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B라고 하는데 AB 구간의 합력은 R자임 일정하잖아. 윤성아, AB 구간에서 무슨 운동하니? AB 구간에서 네. 등가속도.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네요. 네. 질량 바뀌어요? 아니요. 아 AB 구간이잖아. 어? 전체인 줄 알았어. 어우, 씨. 그래서 2-2번은 해결하고요. 3-2번으로 가볼까요? 좋아요. 3-2번은 뭐예요? 3-2번은 오른쪽으로. 아하. 아. 자, 얘가 이렇게 경사면이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수조가 있었대요. 네. 그럼 이 물이 들어있는 수조가 지금 이 수조는 네. 어떤 운동을 해요? 이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네. 그럴 때는 이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이 경사면과 나란한 형태가 돼요. 네. 이거 증명하기는 꽤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더니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여기서 원래 이렇게 있던 뭐가 헬륨 풍선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안에 사람이 있었다 생각하면 네. 관성력 얘기를 해야겠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 네. 이거 기억나냐? 네. 뭘 내야 이 개야. 버스가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요. 네. 그러면 손잡이는 어떻게 기울어져요? 뒤로. 저쪽으로. 네. 근데 바닥에 메어져 있던 헬륨 풍선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가 지금 받는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저쪽이라고. 네.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관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요거 똑같은 논리니까 맞아? 그 가속도 방향. 그래서 어떤 쪽? 요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요 관성력을 뭐라고 생각해? 그냥 중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게 개념 잡기 좀 더 편하거든. 그럼 요쪽 방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뭐가 생겼다? 새로운 중력이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근데 얘는 물에 뜨는 놈이지. 네. 그럼 뭘 받는다? 부력을 받는다. 근데 부력의 방향이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 그림 기억하시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4번을 가보면요. 네. 4
4번은 문제를 참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문제 뭐라고 나왔다? 이상적인 전류계 전압계는 이상적이래요. 전선의 저항은 무시한대. 전류계 전압계 전선은 다 이상적인 거라고. 저항 전류계 내부는 저항이 0에 가까운 거고 전압계 내부는 매우 큰 저항이 있는 거고 전선은 저항이 없고. 그런데 뭔가 오음의 법칙이 성립 안 하죠. 지금 가를 통해서 뭐라는 거? 전지의 전압이 12V라는 건 알았어. 그런데 몇 옴짜리랑 연결했다고? 3ohm짜리랑 연결했는데 전류계의 눈금이 얼마가 나왔다고? 3A가 나왔대. 뭔가 오음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잖아 저 상태에서. 그지? 그럼 뭐가 있다는 얘기야? 이상적이란 말이 없는 전지에 내부 저항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내부 저항이 얼마나? 1ohm짜리가 있다. 그러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림 가와 나를 통해서 뭐 내부 저항이 1ohm짜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해. 그래놓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전지에 몇 ohm짜리를? 4ohm짜리를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12V 1ohm짜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연결한대? 여기에 V1 여기에 V2를 연결한답니다. 이거 딱 보고 나서 V1하고 V2는 같다 라는 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두 지점의 전이 차를 뭐라 부른다고? 전압이라 부른다 그랬잖아. 이 라인은 다 등전이에요. 이 라인도 다 등전이죠. 그러면 V1하고 V2 전 위차가 똑같죠? V1이나 V2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5ohm이고 전체 전압이 12V니까 여기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요? 5분의 12A만큼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예요? 5분의 48. 맞아? 그래서 5분의 48 계산하면 얼마냐? 9.6V가 되겠죠. 그래서 V1하고 V2가 둘 다 9.6V가 된다는 이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4-1번은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2번을 보시면요. 2번도 되게 잘 틀려요. 자, 지금 잘못 연결했대요. 4ohm짜리에 뭐를 12V짜리를 연결했는데 여기 1ohm짜리 내부정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전압계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런데 전압계 내부는 매우 큰 전압이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그런데 이 전지가 뭘 만들어낸다고? 전이차를 만들어내죠. 여기를 0이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나? 플러스 12V가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전류가 안 흘러. 전류가 안 흘렀다는 얘기는 양단에 전이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10이야. 아, 왜 이래. 여기도 0이란 얘기지? 그럼 얘는 얼마야? 양단의 전이차가 12V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라의 값은 얼마라고? 전압계의 값은 12V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4ohm짜리에 전류계를 요따고 연결했네요. 그런데 여기 12V고 1ohm짜리 내부 저항이 있는 놈이잖아. 전류계 내부는 매우 작은 저항이 있잖아. 이상적인. 그럼 이 4ohm짜리가 저항 무시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12V에 1ohm만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얼마? 12A가 일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해돼요? 네, 그래서 12A가 된다. 양. 계산도에도 쳐요. 뭐? 계산도에도 쳐요. 얘는 아까 두드렸어. 그만 잘하고. 내가 네 엄마야. 몇 번을 깨워. 눈 뜨라고 눈. 자, 그래서 4번 해결했고요. 그럼 4번 같은 문제 꼼꼼하게 많이 벗어난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해결하시고요. 네. 8-1번 가볼게요. 네.
8-1번을 보시면 물은 무색인데 물 거품과 눈이 백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거 핵심은 뭘까요? 난반사예요. 표면이 매끈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된다고? 사방으로 다 빛이 튕겨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 그 빛이 다 합쳐져서 백색광의 형태로 보여. 그래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난반사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게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8번의 1번 같은 경우는 해설제 잘 써있는데 뭘 또 물어. 10번은 뭐 한대요? 가속을 한대요. 10번은 이렇게 차가 있는데 네. 여기에 3kg짜리의 가방이 있었고 요 길이가 2m고요. 바닥으로부터 여기 높이까지도 2m입니다. 맞아요. 자, 여기에 마찰 계수가 얼마? 0.1이라고 줬고요.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줬네요. 네. 자, 그런데 뭐 한다고? 차가 갑자기 출발을 했대요. 가속했대. 가방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대. 네. 자, 여기서 지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저 가방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맞아요. 맞아. 자, 얘 얼마의 가속도로 간대요? 자동차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러네. 1번. 그럼 저 가방의 가속도를 뭐라고 하죠? 네. 가방이 움직이는 이유, 움직이는 건 뭐 때문이야? 가방과 자동차 사이의 마찰력. 그래서 1번은 마찰력이보다 얼저입니다. 마찰력식이 뭐예요? 뮤 mg겠죠. 여기서는 수평면에 놓여있으니까 ma예요. 그래서 a는 뭐가 된다고? 뮤 g.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2번. 자동차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a0가 5래요. 그러면 상대 가속도가 얼마가 돼요? 자동차의 가속도는 5인데 가방의 가속도는 1이잖아. 같은 방향. 그럼 상대 가속도가 얼마냐고? 상대 가속도는 더하기 개념이야, 빼기 개념이야? 빼기요.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빼니까 얼마? 4가 되겠죠? 저 4의 가속도로 몇 미터를? 2미터를 움직이면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럼 등가속도 몇 번째씩? 두 번째씩을 쓰면 되겠죠? 그럼 2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t 제곱. 그래서 t가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초가 나온다. 아니네. 1이요. 네. 자, 3번은 가방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원래 있던 위치로부터 수평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점에 도달하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 둘로 나눠야 될 거야. 어디에 있을 때 0에서 1초 때까지는 어디에 있다고? 자동차 위에 있겠지. 맞아요? 자동차 위에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자고. S1은 얘는 얼마 몇 초 동안? 1초 동안에 얼마의 가속도를 가졌다고? 1의 가속도를 가졌단 말이야. 수평면에 대해서. 네. 2분의 1 AT 제곱을 쓰면 되겠죠? 여기다 A는 얼마?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간다고? 2분의 1m 같고. 그 다음에 얘가 뭐 할 거야? 이 순간 네. 1초인 순간 속도는 얼마예요? 1의 가속도로 1초 동안 갔으니까 수평 속도 얼마 가지고 있다고? 1의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2m 높이에서 뭐 한다고? 자율낙하한다고. 그럼 뭐야?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면 되겠죠? h는 2분의 1 gt 제곱. h 대신 얼마? 2를 집어넣고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 다시 제곱하게 되면 t 다시가 얼마가 나와요? 얼마야? 5분의 뜻이 루트 5분의 2가 나오나요? 네. 맞아? 네. 그러면 그동안 움직인 거리를 따지면 되겠죠? 수평 속도가 1이었는데 2시간 동안 간 거니까 q1 곱하기 t 다시. 그래서 얼마라고? 1 곱하기 루트 5분의 2. 네. 맞아? 그러면 전체 이동한 거리는 S1 플러스 S2가 되는 거니까 얼마? 0.5 플러스 루트 5분의
2가 답이 되겠죠? 네. 자, 11번은 질문을 안 했는데 11번은 제가 할게요. 오. 와우. 11번은 뭐라고 써있냐? 내부 저항이 30, 네. 최대 60mA까지 잴 수 있는 검유계가 있다. 이 검유계를 활용하려고 한답니다. 뭐라고 나 있냐면, 자, 11번에서 R 값이 35ohm이고 최대 전류가 60mA니까 0.06A겠죠. 쟤는 최대값을 적으라고 저 검유계. 네. 자, 근데 얘를 몇 암페어까지 읽을 수 있대? 1.5A까지 읽고 싶대. 네. 근데 저 검유계는 0.06분이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얘는 그러면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검유계가 있어.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라고? 최대값이 0.06이라고. 네. 여기 얼마라고? 얘 몇 옴짜리라고? 35옴짜리라고. 맞아? 네. 그런데 우리 들어가는 전류가 얼마가 되고 싶다는 거라고? 1.5A가 되고 싶다는 거야. 네. 그럼 이 0.06을 나머지 차이만큼을 어디? 딴 데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1로 가야 된단 말이야. 1로 얼마가 갈 거라고 그러면 1.44A만큼 가겠지. 네. 그럼 얘 저항값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얘 몇 볼트예요? 몇 볼트 걸렸어요? 저 검유계에 1.8볼트예요? 네. 그럼 여기도 1.8볼트죠? 네. 그럼 얘 저항이 얼마짜리예요? R은 1.44분의 1.8이에요? 1.25예요?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저항이 1.25인 놈하고 뭐 하면 된다? 병렬 연결시켜주면 된다고. 이 전체가 뭐다? 검유계다. 아니 전류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맞아? 실제로 그래서 전류계는 이와 같이 분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류를 나눠 먹어주는 거라는 거. 자, 2번. 쌤, 근데 측정할 수 있는 그 전류 그게 크면 더 비싸요. 아니요. 그럼 그 차이는 무슨 저항이 값이 커지면 저항은 비싼 저항인가요? 아니에요. 아, 저항 하나에 얼마라고 얘기도 안 해요. 너무 싸서 100개에 10원? 우와. 그래서 저항 5개만 주세요. 그냥 갖고 가. 그래요. 우와. 돈을 얼마를 받아. 그래서 보통 그래요. 그래서 저항은 개싸요. 그 저항하고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IC회로 한 100개 들어가 있는 것들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몇십 원이에요. 우와. 그 IC가 몇백 개 들어간 게 초직접 회로라고 얘기하는 게 몇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 하나 얼마예요? 아저씨가 그냥 갖고 가 새끼야 라고 해요. 저기 구로공단 거기 가면 구로 디지털 거기 가면 가상 국대단지 그쪽 가면 그런 부품에서 많거든요. 가서 저항 2개 얼마예요? 라고 하면 아저씨가 웃어요. 그냥 갖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한 통은 반. 응? 보통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렇다고. 그래서 저 많이 크냐 작냐라는 거 가지고 그 흔들린다고 이씨. 그러면 별로 영향이 없다라는 거. 자, 2번을 보면 몇 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요? 30볼트. 그런데 얘는 몇 볼트까지 측정하냐고? 1.8볼트잖아, 그치? 네. 그러면 저 검유계에다가 얘가 1.8볼트를 먹을 테니까 나머지 몇 볼트? 전체가 30볼트니까 아? 네. 아이씨 여기 몇 볼트? 얘가 1.8인데 우리 전체가 몇 볼트? 30볼트가 걸리게 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제가 1.8볼트를 먹으니 얘가 몇 볼트 쳐먹어야 되냐고? 28.2V. 28.2볼트를 먹어야겠지.
근데 네. 여기 전류가 얼마 흐른다고? 0.06A가 흐르잖아요. 그치? 네. 밑에 저항 R은 얼마겠냐고? 0.06분의 28.2 맞아?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난다고? 470옴. 그래서 470짜리의 저항과 직렬 연결해서 나머지 28.2V는 걔가 처먹고 이 검누개는 1.8V만 처먹으면 전체 30V까지도 측정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네. 전류계와 전압계의 기본적인 구조 간단한 내부를 표현해 준 문제라서 문제를 집어넣은 겁니다. 네. 되셨어요? 네.